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했던 효도가 좋은 효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엄마한테 이렇게 묶여있는 거 너무 싫어요 했더니 결국은 어머니가 자살을 선택한 그런 경우도 있고, 부모님과 시간을 잘 보내고 싶고, 자, 여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남옥 레지나이고 현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서울부부가족치료연구소에서 소장으로 많은 가족상담과 가족치료 전문가 과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철이 들었다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 정의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모든 사안들을 타인의 관점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었을 때 철이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내 입장에서만 부모님을 생각했었더라면 철이 든 이후에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떠셨을까?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셨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설법 아닐까요? 철이 들었을 때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 시작해라,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뵐 때는 아주 능력 있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셨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분들이 좀 약하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순간들이 오죠. 그렇게 좀 연로하신 이후에 우리가 철이 들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네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 자녀들의 책임은 감사와 존경이라고 생각해요. 진정으로 감사하고 진정으로 존경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부모님이 점점 연로해지시면 여러 가지 그 제한점이 있잖아요. 거동도 불편하시고 생활에 어려움도 있으시고,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되죠. 그러나 도와드리는 거지 대신 해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 제가 봤던 한 가족에서는 자녀들이 너무 효심이 강해서 60대부터 모든 것을 해결해 드렸던 거예요. 은행 문제, 집 문제, 교통, 옷 사 입는 거, 정말 너무 고마운 분들이었기 때문에 해드렸더니 70도 되기 전에 너무 무기력한 분들이 되셨어요. 혼자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이 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했던 효도가 자녀들한테는 굉장히 버거워졌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무기력해지고 이런 사회의 변화에 적응해가지 못하니까 아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런 형태의 효도는 좋은 효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의 삶을 멋지게 사실 수 있을 정도의 도움이어야지 모든 문제 처리를 자식들이 해주는 형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아주 험악한 케이스에서도 저는 그 안에는 분명히 사랑은 있었다고 봐요. 부모로서 자녀 분명히 사랑하셨을 것 같고요. 자녀들도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좋아하고 사랑받고 싶고, 또 본인도 갖고 있는 그런 그 사랑, 충성심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뭔가 다치는 계기들이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경계선을 넘어섰다라든지, 자율성에 대한 욕구를 침해했다라든지, 너무한 과한 기대를 통해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괴물로 돼버리는 거고, 나중엔 정말 상상치도 못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우리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라는 것, 연결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독립성도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 내가 낳았지만 자녀도 남이라는 거, 그래서 자녀가 싫어하는 거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그렇게 험악한 일 벌어지지 않죠. 많죠. 그리고 그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죠. 심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본인이 다 알아서 해결을 하죠. 부모가 이제 자녀들이 난 정말 이젠 독립하고 싶어요. 엄마한테 이렇게 묶여 있는 거 너무 싫어요 했더니 결국은 어머니가 자살을 선택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건 아주 가장 최악의 경우였고, 아니면 이제 연락을 끊는다라든지 그 관계가 단절된 채로 지내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어떤 갈등이 있다라는 건 관계를 더 잘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하죠. 어마어마한 죄책감이죠. 예, 그 내담자는 그 이후에 저한테 왔어요. 이제 갈등이 있는 상태, 살아계신 상태에서 온 게 아니라 어머님이 그런 죽음을 선택하고 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살아갈 힘이 없어서 이제 저를 찾아왔는데, 상담을 하면서 우리가 서서히 찾아낸 건 뭐냐면, 과연 그러면 어머님이 살아계시기 위해서 자녀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어머니한테만 종속돼서 사는 것이 정답이었을까? 그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전처럼 항상 어머니한테 원하시는 바를 해줬더라면 그 이후의 삶은 또 어떻게 됐을까? 그렇다고 그날 그런 일을 피해갔다고 한들 서로 어머니도 자녀도 독립적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어머니에게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진짜 효도를 하자 돌아가셨지만, 쭉 어머니의 삶을 고찰하면서 어머님이 그런 비극적인 결론을 내실 수 있었던 거를 좀 더 큰 의미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이 가족에서 단지 슬픈 이야기, 단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적이고 발전적인 이야기로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서 우리가 상담을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과 시간을 잘 보내고 싶고 많은 시간을 같이 하고 싶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런 표현을 들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생활을 놓고 부모님과 지내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 그러지 못하면 또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 여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적절한 리추얼, 부모님과 자녀 관계에 의식을 만드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든 매일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본인이 가능한 만큼, 본인의 삶에 큰 무리가 되지 않을 만큼 부모님 만나는 그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아주 규칙적으로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어쩌다 만나는 만남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가죠. 간 다음에 또 일주일 후에 만날 거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우리는 서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번에 갈 때는 뭐뭐를 챙겨가야지, 뭐뭐 해드려야지, 일주일 동안 지낸 일 중에서 이런 것들은 말씀을 드려야지, 마음으로 만날 수 있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 때문에 보낼 때도 아주 기분 좋게 보내시고, 일주일을 기다리시면서 아, 내가 또 이렇게 살았다라는 걸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줘야지, 이렇게 해서 심리적으로는 항상 연결감을 갖는 거죠. 그 의식을 통해서 그 부모님과의 만남을 계속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상담했던 한 케이스는 중년의 분이셨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셨어요. 그래서 모든 소통이 어머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아버지와의 대화가 어색한 거예요. 특히 이제 이분이 아들이었는데, 아들로서 아버지한테 말씀 나누는 것도 어렵고 아버님도 어색해 하시고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분께도 제가 제안 드린 게, 가족 의식을 만들어 보십시오. 가장 적절한 텀으로 가장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했더니, 이분이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한 달에 한 번 아버지랑 사우나 가는 것, 사우나 가서 등을 밀어드리는 것, 이거를 정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만나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마음에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럼 둘이 손잡고 가서 사우나 가서 등 밀어드리고 편안하게 맛있는 거 드시고 그 다음에 또 잘 지내세요 하고 나오는 거, 이런 걸 했더니 서로 굉장히 편안해지시고 마음으로 의지한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 행복해 하셨어요. 우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 라는 것은 마음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눈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귀로 들어야 되는 거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랑인 거지, 그냥 멀리 있으면서 난 어머니를 사랑해 이렇게 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동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행동화돼서 할 수 있는 것들 가능한 만큼. 무리가 되면 그것도 부모님이 원치 않으세요. 내가 행복하고자 내 자녀가 너무 무리해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다, 이것도 절대로 효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그러나 적극적으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많이 안아드리고 말씀으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죠.
어머니랑 가졌던 시간, 아버지랑 가졌던 추억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데 아버님이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좀 아버님 얘기를 하자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쯤 당신의 그 죽음을 아셨어요. 아, 이제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아. 이제 그런 것들을 감지하시고 저희하고 얘기를 나누셨는데 그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아버지 먼저 갈게. 아버지가 너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너무너무 사랑해. 이제 그런 얘기 하시면 저도 임종을 느끼면서 좀 슬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울면은 아버지가 활짝 웃으시면서 웃어. 이건 슬픈 일이 아니야.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억이 나고요. 제가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가 좀 멀어서 일찍 나왔어야 됐어요. 버스 정류장에 하여튼 20분 이상을 좀 걸었어야 됐어요. 그러면 거기를 항상 자전거로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다 주셨어요. 아침마다 아버지가 6시 45분에 항상 마당에서 기다리시고 그럼 엄마가 부지런히 저 아침 준비를 해주시고 먹고 그럼 나서서 아버지 자전거 뒤에 타서 그럼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 학교 얘기, 친구 얘기했던 그런 추억들도 생각이 나고요.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단 한 번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뭘 해도 잘한다고 하셨고 항상 저한테 귀에 못이 박히게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너는 어려서부터 엄마에게 기쁨만 준 아이야. 학교 가서도 즐겁게 잘 생활했고 항상 뭐를 해도 잘했고 그 이야기를 제가 60이 넘었는데 아직도 하고 계세요. 그런 것들 그리고 뭘 하더라도 넌 잘 될 거야 하는 저도 지금 혼자 계신 어머니를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뵙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너무 바쁘지 않냐고 오지 말라고 자꾸 만류를 하셔요. 그렇지만 저한테는 제가 어머니를 찾아가는 그 시간이 제가 시간을 내서 어머니를 케어하러 가는 느낌이 아니라 가서 어머니한테 사랑을 받고 오는 느낌. 가서 어머니 얘기 듣고 나면 왜 또다시 이렇게 세상이 긍정적으로 보이는지, 왜 온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다 잘 될 것 같은지 정말 받는 사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잘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노력한 거는 규칙적인 연락. 규칙적으로 항상 찾아뵙고 가서도 항상 우리는 그 우리들만의 리추얼 의식이 있죠. 의식처럼 돌아가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 하다 보니까 어렵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제가 그래도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도움이라고 봐요. 많이 있죠. 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정말 다 못 되돌려 드릴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그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굉장히 저한테 세뇌 교육을 하신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잘 살고 있어. 엄마 아빠는 정말 멋있게 살고 있기 때문에 너가 걱정 안 해도 돼. 엄마 아빠 그렇게 후진 사람들 아니야. 이런 말씀도 하시고 어머니가 혼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멋지게 독립적으로 살려고 애쓰셔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정말 저희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제가 잘 사는 것. 정말 의롭게 행복하게 또 내 가정 잘 보살피면서 잘 지내는 것 그리고 내 아이를 잘 키워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효도의 형태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우리 모두는 자신감 갖고 멋지게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멋지게 저벅저벅 새로운 삶에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가족 그리고 부모님에게 있어요. 내 부모님과 그런 좋은 연결감을 갖는 거는 부모님에 대한 효를 떠나서 내 자신에게 아주 정말 너무너무 감사할 정도로 좋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위기를 겪더라도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정말 멋지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